안녕하세요, 천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의 리바운드가 깨지고 돌아오는 이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노 컨택을 여러분 스스로 깨어버리는 실수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할 것인데, 저와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특히 20대 상담자분들은 상대 X가 이 리바운드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워낙 그 20대, 30대 나이가 옵션이 좋은 나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의 X가 지금 현재 리바운드가 생겼기 때문에 나와의 어떤 관계의 발전이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든 게 아니냐. 즉 재회의 가능성은 너무 비극적이고 부정적이지 않냐, 뭐 이러한 어떤 섣부른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리바운드는 대개는 잘 깨진다. 그리고 사실 진짜로 많은 리바운드가 깨지고 다시 X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리바운드가 이렇게 잘 깨지냐, 제가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체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대체 효과. 그러니까 그 리바운드가 형성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이상적인 파트너라고 그들이 착각하는 새로운 파트너를 거기다가 개입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대체 효과라는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과 그 X와의 관계가 상당히 깊은 관계까지 진행이 되었고, 예를 들면 결혼을 생각했거나 그것보다 그와만큼 매우 깊은 관계까지 간 사이였어. 이러한 관계가 해체가 되고 단절이 될 때는 새로운 뉴 파트너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만큼의 급진적인 관계를 대체하려는 그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난 이 리바운드를 여러분과의 관계만큼 급속히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거나,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없더라도 그만큼의 그 공백을 메워줄 만한 가치가 있는 상대라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X는 그 상대 뉴 파트너를 그러한 존재로 대우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마찰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대체 효과의 어떤 착시 현상 때문에 여러분의 X와 그 새 리바운드는 브레이크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얘기도 저와 상담자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의 X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며 여러분의 X 리바운드 역시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수를 발견할 수가 있죠. 인간적인 결점, 나쁜 버릇,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발견할 때의 그 실망은 여러분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실망의 효과보다 더욱 부정적인 여파가 강합니다. 리바운드 쪽에서는. 왜? 철수 오빠가 이랬는데 이 새끼도 이러네?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어떤 특징적인 좋지 않은 버릇이 나왔을 때, 옛날에 철수 오빠는 이러지 않았는데, 뭐 이러한 대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리바운드는 여러분과의 관계와 비교를 했을 때 그들은 불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확실히 유리합니다. 자, 이런 좀 과학적인 이론적인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 얘기는 리바운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할 것이고 많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리바운드 얘기를 많이 해달라. 그 다음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노 컨택을 스스로 브레이크업하는 실수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 컨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어떤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노 컨택을 깨고 그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들 앞에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은 노 컨택을 여러분이 공들여 기다려왔던 그 노 컨택의 진행 과정이 다 무산되는 아주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노 컨택을 한 번 하기로 했으면 정말 여러분 끝까지 잘 해주셔야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인내력을 부족해서 그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예, 노 컨택을 실수하고 노 컨택이 이제 깨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공들여왔던 그 효과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어떤 특정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지금 몇 번 있는데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상대 X의 집에 몰래 염탐을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뭐 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뭐 그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X의 집이 보이면은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지나가면서 차 안에서 그녀의 침실에 불이 켜져 있나 꺼져 있나 이런 건 뭐 볼 수 있는데 주차를 하고 내려서 가까이 가서 X의 집을 바라보고 그녀의 창문이나 그녀의 뭐 거실을 바라본다. 뭐 아파트면은 그녀의 호수를 바라본다. 주차장에서. 이러한 행위는 끔찍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발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꽤 많이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노 컨택은 그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노 컨택을 브레이크업하는 케이스가 여러분이 인내심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의 엑스한테 연락을 취한다든지 뭐 설득을 한다든지 찾아간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그녀의 아니면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가서 그를 한번 보고 싶다. 먼 곳에서 영어로 glimpse 한다는 얘기죠. 그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글림스를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싶다. 그러한 어떤 순수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러한 매우 그 소심한 시도를 가지고 X의 집에 찾아가서 두리번거리거나 배회를 하거나 그러다 발각이 되는 경우는 정말 치명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 컨택이 깨지는 것도 물론이와 그 상대 X는 여러분을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스토커다. 정말로 나를 그렇게 끔찍이 아직도 나에 대한 집착이 있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회적인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소셜 스티그마. 스토커에 대한 사회적 낙인화는 끔찍합니다.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어떤 그러한 스토커에 대한 평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 컨택이 단순히 깨지는 효과 이외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회의 확률은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자, 영어로 creepy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creepy라는 말은 뭔 말이냐? 그 남자가 여자한테 마음에 든 여자한테 접근해서 멸치를 던질 때, 꼬실 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고 직선적으로 정면으로 다이렉트하게 여자한테 어프로치하는 것은 신사답고 멋있는 행동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걸 잘 못하죠.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답지 않은 그런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 멸치를 던지는 경우에 상대 여성이 굉장히 불안하고 찝찝하고 뭔가 좀 멋쩍고 유치하고 그러니까 찝찝한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크리피라고 합니다. 이 크리피한 느낌을 주면 잘 될 수 있는 어프로치, 콜드 어프로치도 실패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찝찝한 크리피한 느낌의 멀티플라이 곱하기 한 50 정도가 이게 여러분의 X의 집에 몰래 염탐하다 들키는 행위들, 이런 거 진짜 안 좋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생각에 내가 우리 X의 집에 잠깐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건 괜찮은데 내려서 창문을 가까이서 보려고 하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그게 그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외가 됩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냉정한 그러한 제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유튜버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동아리 클럽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서 연애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와 상담하신 분들 꽤 계시죠. 그리고 꽤 동아리 클럽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시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30대, 40대 분들이 이러한 이제 연애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와 상담하신 분들의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아주 먼 옛날에 제가 천공의 이별과 재회 방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작년 이맘때쯤일 겁니다. 저와 이메일로 잠깐 짧게 상담했던 어떤 분 얘기입니다. 이분의 X를 이분이 동아리 클럽에서 만났고, 동아리 클럽을 두 개를 이 남자가, 상대 X가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연자분이 그 자기 X한테 이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얘기를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X가 그 동아리 클럽을 탈퇴하고 다른 동아리 클럽, 비슷한 액티비티, 비슷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다른 동아리 클럽으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X는 이 여자와 이별을 고하고 자기 스스로 그 여자와의 대면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사적인 행동을 한 거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저와 상담을 했던 이 상담자분이 그 남자가 다니는 동아리 클럽을 가서 입회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노 컨택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이분 주장이 굉장히 궤변입니다. 내가 그 남자 앞에 나타나서 내가 노 컨택을 한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고 싶다라는 표현이야. 이게 즉 이 남자 있는 데 가서 내가 너한테 노 컨택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즉 내가 네 앞에서 내가 너를 쌩까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굉장히 자기 합리화가 강한 궤변이죠. 일단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또 어떤 본인의 어떤 소심한 복수 심리도 있겠고 그러지만 상대 X는 그렇게 생각을 안 씁니다. 이분을 스토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X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만의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상대편 입장에서도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 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노컨택을 반드시 깬 행위고 결코 그 여파는 스토킹 의 버금만큼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프장을 같이 쓴다, 골프클럽 같은 회원권이다. 근데 만약에 자기 X는 오후 5시쯤 연습을 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자기 X와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침 10시, 11시에 골프장 연습을 하러 간다. 매우 좋은 노 컨택의 프랙티스죠. 근데 이거를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 X가 연습하는 오후 5시에 일부러 간다. 물론 그 X를 보고 싶어서 간 거죠. 그래서 내가 쌩 까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의 X는 여러분을 뭘로 보겠습니다? 크리피한 스토커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노 컨택을 여러분 스스로가 깬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여파는, 그 효과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이 재회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갑니다. 이런 행위 두세 번만 하면 재회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로 이러한 행위,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사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컨텐츠를 가져오겠습니다.